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날, 저는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번화가에서 매일 수백 명의 수강생들을 가르치던 일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요가 수업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젠 플로우 요가 스튜디오의 수석 강사 레이첼 존스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 한국 방문이에요. 처음엔 단순히 명동, 강남, 해운대 같은 관광지만 다녔지만 이제는 한국이 낯설지 않아 좀 더 특별한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SNS에서 본 강원도 산골마을의 겨울 사진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자락, 구불구불한 산길,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작은 집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 처마 밑에 달린 등불 아래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한국의 대도시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웰니스 라이프의 마스터 클래스 초청을 받아 강의 시작 전 얼마간의 여유가 있었죠. 망설임 없이 그 산골 마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렌터카를 몰고 산길을 오르는 동안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순식간에 거세졌고 도로 사정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차는 점점 더 미끄러웠고 결국 커브길에서 도랑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뉴욕에서도 수없이 운전을 했지만 이런 눈길은 처음이었어요. 1시간 넘게 도움을 기다렸지만 휴대폰 신호는 잡히지 않았어요. 추위와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멀리서 이상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고 곧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트랙터 같은 것이 나타났어요. 운전석에 계신 노인분이 저를 발견하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죠. 노인분은 답답해하시다가 손짓으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약 20분 후 그 이상한 트랙터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다른 분이 함께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영어 교사 출신 김 선생님이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장님과 함께 왔어요. 우선 마을회관으로 가시죠. 라는 말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을회관에 들어섰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며 이것저것 살피시는 모습이 불편했거든요. 아이고, 어쩌나, 춥진 않았나 하시며 제 옷차림과 얼굴을 만지작거리시는데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을 겨우 참았어요. 특히 당혹스러웠던 건 잠자리였습니다. 온돌이라는 뜨거운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야 한다니요. 처음에는 도저히 잠들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할머니들이 건네주신 음식도 낯설기만 했습니다. 군고구마라는 새까맣게 탄 고구마를 먹으라고 하시고 장작불 앞에 둘러앉아 가래떡을 꼬챙이에 꽂아 구워 먹자고 하시고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세상과는 달랐어요. 마을회관 밖에서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골 아이들도 눈사람을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 판자로 만든 썰매를 끌고 오더니 문 쌓인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위험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회관 안은 더욱 낯선 공간이 되었어요. 군고구마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할머니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설명하려 하셨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면 그저 어색한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죠. 뉴욕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이상하게도 뜨끈한 온돌바닥의 온기가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을회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할머니들의 작은 웃음소리, 군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 나누시는 소리, 처음과는 다르게 이 낯선 공간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새벽녘,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설경이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내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요가 매트를 펼치는 소리가 조용한 마을회관에 울렸어요. 뉴욕의 고급스러운 스튜디오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이 소박한 아침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이른 아침. 저는 평소처럼 요가복을 입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뉴욕에서 가져온 브랜드 요가복은 세련되었지만 이곳의 차가운 기운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첫날부터 할머니들은 제 얇은 옷차림을 보고 연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감기 들어. 감기. 김 선생님의 통역이 없어도 할머니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들은 무언가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두툼한 겨울옷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몸빼라는 것도 있었는데 처음 보는 스타일의 바지였습니다. 연두색과 보라색이 어우러진 꽃무늬에 군데군데 점박이 패턴까지 더해진 이 바지는 마치 현대 아티스트의 작품 같았어요. 이상한 조합의 옷들이었지만 할머니들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 입어보았습니다. 꽃무늬 몸빼 위에 상의를 껴입고 그 위에 또 다른 패턴의 조끼를 걸쳤어요. 겉에는 다양한 색의 수건을 둘러 마무리하셨는데 마치 제가 어린아이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입어야 농사철에 먼지도 덜 타고 눈에도 잘 띄어서 좋아. 김 선생님이 통역해주신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드시더니 제 동작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한 할머니가 허리를 만지며 아픈 듯한 표정을 지으셨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허리 스트레칭을 따라하시던 할머니의 감탄사에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동작을 따라하시기 시작했어요. 농사일로 굳어진 허리와 어깨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장 쉬운 동작들을 천천히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동작을 재해석하셨어요. 누군가는 허리 굽힐 때 아, 이거 밥 매는 거랑 비슷해 하시며 웃으셨고 또 누군가는 팔을 들어 올릴 때 장작 패는 것보다 훨씬 편하네 하고 말씀하셨죠. 김 선생님의 통역이 없었더라도 할머니들의 환한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을에 관의 아침은 고요했지만 우리들의 숨소리와 때때로 터지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한 할머니는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하시다가 균형을 잃어 옆으로 넘어지셨는데 오히려 더 크게 웃으시며 다시 일어나셨죠. 그 모습에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 웃으셨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만 보였던 할머니들의 옷차림도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꽃무늬 몸빼는 생각보다 움직이기 편했고 두툼한 조끼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막아주었습니다. 뉴욕의 요가복이 가진 세련된 디자인보다 이곳의 옷들이 가진 실용성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점심 무렵이면 할머니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맛있는 반찬들을 들고 다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된장찌개와 김치도 이제는 기다려지는 음식이 되었어요. 특히 찬 공기를 가르고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추워 하시던 할머니들의 목소리와 따뜻한 국물을 권하시며 많이 먹어요 하시던 말씀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창밖으로 하얀 눈이 쌓여가는 동안 우리는 따뜻한 온기 속에서 서로를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웃음으로, 동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교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면 창가에 놓인 긴 평상에서 할머니들은 여전히 저를 챙기려 하셨어요. 누군가는 따뜻한 군고구마를 내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뜨거운 보리차를 건네시곤 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느낄 수 있었어요. 스트레칭을 가르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르쳐드린 동작을 너무 열심히 하시던 할머니가 허리를 삐끗하셨어요. 김 선생님을 통해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뒤로는 동작 하나하나를 더욱 신중하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관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면 여전히 낯설었어요. 이방인인 제가 이곳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요가를 하고 있다는 게 가끔은 제게도 이상한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있으면 이 특별한 아침 수업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들과의 소통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김 선생님이 계실 때는 괜찮았지만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시면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할머니들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저 어색한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죠. 동작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짓과 몸짓으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 했지만 가끔은 제가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하셨어요. 허리를 굽히고 펴는 간단한 동작도 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나 봅니다. 마을에 관의 아침은 고요했지만 우리들의 숨소리와 때때로 터지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할머니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동작을 재해석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의 통역으로는 이거 모내기 할 때 하는 거랑 비슷해
라고 하셨다네요. 농사일에 익숙한 몸짓으로 요가 동작을 이해하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도 많은 눈을 보았지만 이곳의 고요한 설경은 달랐습니다. 마을회관 안에서는 아침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할머니들은 이제 제 동작을 기다렸다가 따라하시곤 했습니다. 서툰 몸짓이었지만 그 진지한 모습에서 제가 뭔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선생님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가끔 통역해 주셨습니다. 허리가 좀 덜 아프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잠이 좀 잘 온다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은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었죠. 할머니들은 서로 수다를 떨며 웃으셨고, 저는 그저 그 분위기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잠깐의 휴식을 가질 때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폭설이 내린 덕분에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처음에 불안과 당혹감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낯선 상황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지 사흘째 되는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하던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을 청년 둘이 스마트폰을 보며 수군거리더니 저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김 선생님께 무언가를 보여드렸고, 김 선생님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시더니 재미있다는 듯 웃으셨어요. 이 청년들이 재미있는 착각을 하고 있네요.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외국 패션 브랜드 광고에 나온 모델과 당신이 정말 비슷하대요. 스마트폰 화면 속 그 모델은 정말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금발의 긴 머리, 키가 크고 마른 체형까지. 우연의 일치였지만 꽤나 흥미로운 상황이었죠. 제가 아니라고 설명해도 청년들의 눈빛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들도 금세 이 소문을 들으셨나 봅니다. 아이고, 진짜 모델 아니야? 한 할머니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며 물으셨고, 다른 할머니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들은 저를 모델 섹시라고 부르시며 즐거워하셨답니다. 그날 저녁,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할머니들은 갑자기 분주해지셨어요. 이런 날씨엔 역시 하시더니 부엌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곧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마을회관 안에 가득했어요. 김 선생님께 물어보니 빈대떡이라는 음식을 부치고 계시다네요. 처음에는 기름에 튀기는 것 같은 요리가 낯설어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막걸리랑 같이 먹어봐 하며 권하시는데 거절하기가 미안했어요. 뜨거운 빈대떡 한 조각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죠. 그리고 차가운 막걸리와 함께 와,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맛이었어요. 바삭하고 고소한 빈대떡과 달큰하고 시원한 막걸리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할머니들의 이야기도 깊어져 갔습니다. 평소엔 말씀이 없으시던 한 할머니가 조용히 지갑을 꺼내셨어요. 거기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주, 서울에서 공부한다더니 너처럼 예쁘게 자랐겠지? 김 선생님이 통역해 주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막걸리가 몇 순배 돌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울로 시집간 딸 이야기, 군대에 간 손자 이야기, 젊은 시절 고향 떠나 도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이야기까지. 김 선생님이 통역해 주시는 동안 저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속에서도 그리움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일어나 장롱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오셨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꽃무늬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지금 제가 입은 몸빼 바지의 무늬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마을회관이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쉽게 이곳에 적응하려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방인이었고 이곳에서의 시간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은 이제 막걸리에 취해 옛날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젊은 시절 시집 올 때 타고 온 마을버스 이야기를, 또 누군가는 처음 농사 지으면서 겪은 실수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김 선생님이 통역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구석에 놓인 요가 매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막걸리 잔을 들고 오셨어요. 모델 섹시도 한잔 해야지 하시며 건네시는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달큰한 막걸리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이 순간이 왠지 마음 한켠을 아리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더 깊어졌어요.
농사일로 굳어진 허리 통증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는 말씀.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이제는 명절에나 보게 된다는 말씀.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 속에서도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들은 하나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내일도 요가하는 거지? 하고 물으시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그치면 저는 다시 길을 나서야 했고 이곳에서의 시간은 추억이 되겠지요. 마을회관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방인인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한국 문화가 아닌 어쩌면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그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기도 전에 피곤함이 밀려와 눈이 감겼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큰 눈이 그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눈이 조금 치워졌다는 이야기에 마음 한편이 싱숭생숭해졌어요. 길이 열리면 곧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왠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스트레칭을 마치고 나자 할머니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길이 열렸다니까 오늘 가시게 될 거예요. 김 선생님의 말씀에 할머니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가셨다가 얼마 후 할머니들은 무언가를 들고 다시 모이셨어요. 이거라도 먹으면서 가. 한 할머니가 김치를 싸주셨고 또 다른 할머니는 방금 군 고구마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 건네주셨습니다. 곶감도 가져가 하시며 조그만 종이 상자를 내미시는 할머니의 손길에서 정이 묻어났어요. 제가 며칠 동안 입었던 몸빼 바지를 빌려주셨던 할머니는 그냥 가져가라며 바지를 꼭 쥐어주셨습니다. 뉴욕 가서도 이거 입고 요가하면 되겠어 하시며 웃으셨지만 눈가는 촉촉해 보였어요. 이장님은 트랙터로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새하얀 눈길 위로 트랙터가 느릿느릿 나아갔어요. 며칠 전 이 낯선 트랙터를 처음 봤을 때의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덜컹거리는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졌어요. 뒤돌아보니 할머니들이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모델 섹시, 잘 가. 누군가 외치자 다들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며 낯설고 어색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제 마음 한켠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네요. 멀어지는 마을회관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제가 몰았던 렌터카가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히 견인차가 와서 도로까지 끌어올려 주었다고 합니다. 차에 시동을 걸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챙겨주신 김치와 군고구마가 조수석에 놓여 있었고 꽃무늬 몸빼 바지는 뒷좌석에 고이 접어두었어요.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마을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눈 쌓인 지붕 위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마도 할머니들이 여전히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시겠죠. 어쩌면 저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도로에 들어서자 휴대폰 신호가 잡혔습니다.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서울의 호텔에서는 제가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걱정했다는 메시지도 있었고 뉴욕 스튜디오에서 보낸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더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조수석에서 군고구마 냄새가 슬며시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따뜻했나 봐요. 운전하면서 한 입 베어 물었더니 달콤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뉴욕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특별한 맛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2주 후 저는 다시 뉴욕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하며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의 기억을 떠올려요. 할머니들이 챙겨주신 김치는 조금씩 아껴가며 먹고 있고 꽃무늬 몸빼 바지는 제 옷장에서 가장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면 을에 보리차를 끓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할머니들이 끓여주신 맛이 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법 비슷한 맛이 나요. 차가운 뉴욕의 겨울바람을 맞으며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다 보면 마을회관에서의 그 며칠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문자로 마을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할머니들이 아직도 저를 모델 섹시라고 부르신다고 해요. 때로는 아침마다 모여서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하신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허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네요. 요즘은 수업 시작 전에 늘 보리차를 준비해가요. 수강생들은 제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묻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기곤 해요. 그들에게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폭설로 고립된 마을에서 만난 따뜻한 정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는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수강생이 다가와 제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마을회관 앞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날, 낯선 마을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제 옷장 속 꽃무늬 몸빼 바지를 꺼내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모델 섹시 또 와야 해. 그래요. 언젠가는 꼭 다시 그곳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해가 저물어 갑니다. 뉴욕의 높은 빌딩 사이로 지는 해를 보며 생각합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이면 저는 이제 두 개의 풍경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반짝이는 뉴욕의 거리, 또 하나는 정겨운 한국의 산골 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따뜻한 마음들. 가끔은 뉴욕의 바쁜 일상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마을회관에서의 그 며칠을 떠올립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던 그 시간들을.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던 그곳에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워왔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시 감동